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14도에서 17.6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존과 자외선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금요일부터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JTB 전주방송과 전주 MBC가 공동 주최한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현대중공업조선소와 GM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저마다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잇따른 붕괴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중당 이광석 후보는 군산을 신재생 에너지 단지와 전기차 기지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가동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된다면 정부가 이것을 수용해서 거기에 전기차 기지로 상용차 기지로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는 현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경제 회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에 기업에 있는 데 가서 취업하고 싶다 이랬는데 현 정부로부터 이렇게 잡지 못하고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둔 것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 유치 하나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는 것도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돈이 지역에 돌고 그 돈이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전진기지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구조가 고도화되는 그런 체질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우선 그런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반 전진기지를 구축한다든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의당 권태웅 후보는 GM 사태는 산업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일어난 참사라며 군산과 새만금을 묶어 신재생 에너지와 농업 협동 도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새만금과 현재 군산 지역의 위기를 묶어서 새만금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협동 도시, 그다음에 농업 협동 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야 산업 전환도 이루고 도민의 소득도 도민에게 돌아오는. 하지만 도지사 후보들의 경제 활성화 대책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빠진 장기 국책사업 성격이 강한 추상적인 사업들이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만금 사업인데요. 도지사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하원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놓고 후보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송하진 후보는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 구축과 함께 신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자율주행 시험장, 스마트 해양 무인 통합 시스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사업들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권태웅 후보는 그동안의 개발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며 4차 산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수소 양산 체제를 통해서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 전환을 새만금에서 이뤄내겠습니다. 이광석 후보는 새만금을 통일 농업기지로 조성해 남북한의 식량 창고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의 남북종자연구소 공동농기계 공장을 설립하고 통일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량을 북의 지하자원과 교환하자는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재봉 후보는 새만금에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매립 지역에 외국 업체나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는 도지사가 돼서 하겠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신속한 개발과 함께 새만금 지역 원주민들을 살리는 개발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전기와 수소, 자율 자동차는 물론이거니와 자율 선박 주행 시험장과 테스트 베드, 그리고 자율 항공 시험장과 연구 단지를 만드는 것들이 임정엽, 권태홍, 이광석 후보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송하진, 신재봉 후보는 아직 해수 유통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과 관련해 전북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후보들은 농업과 문화 등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했지만 신재봉 후보는 아직 교류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토론회에서 아무래도 현직인 송하진 후보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임정엽 후보는 송하진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송하진 후보와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이 시작되자 임정엽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포문을 열었습니다. 송하진 후보가 4년 전 내걸었던 1억 관광객, 소득 2배, 인구 300만의 이른바 123 공약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공약이 아닌 비전이라는 송 지사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궤변이면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 아닌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 송하진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 후보도 과거 임 후보의 선거 토론회를 언급하면서 날선 표현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때부터 개념 잡는 데는 상당히 느리신 것 같다는 그게 어떤 생각이 거죠? 드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하시는 건 전혀 맞지가 않죠. 참소리 근거를 CBS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임정엽 후보는 두 번째 상호 토론회에서도 420억 원이 투입된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다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잘 되는 마을에 잠깐만, 얘도 전혀 활용하시기 없어요. 가동되는 바랍니다. 것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파악을 못하니까 농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도 임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토론 시간에도 상대 후보들이 송하진 도정을 공격한 사례를 유도해서 간접 공격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송 후보는 임 후보와 거친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권태홍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이 정말 좋은 게 많다며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JTB 전주방송의 전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 김승수, 평화당 이현웅, 정의당 오형수 등 3명의 후보가 참석해 전주시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2개의 공통질문과 4개의 상호 토론으로 진행될 오늘 토론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각 시장 군수 후보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충국 후보, 무소속 박수우 후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4년 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항로 후보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진안 발전을 위한 설계를 마쳤다며 마이산의 세계적 관광지화와 홍삼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진안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합니다. 이 지역이 가진 불리한 여건들을 잘 보완해내고 또 이 지역이 가진 강점을 잘 빛내서 정말 미래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충국 후보는 2차례 도의원을 지내며 의정활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이충국 후보는 그동안 진안이 적폐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6차 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살맛나는 진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번에 지역의 그 향토 비리와 토착 세력들의 그 적폐들을 과감하게 일소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군수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 최연소 후보인 무소속 박수우 후보는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등 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박수 후보는 지난이 특권과 특혜, 불평등이 만연한 곳이 됐다며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마이산 케이블카 백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없는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산을 지난해 살고 있는 농민과 청년, 여성 등 지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지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하는 이양로 후보와 군정이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이충국, 박수우 후보 간의 3자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영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JTB 전주방송 등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방송됩니다. 오늘 JTB 8시 뉴스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 등 8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의 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내일은 도지사와 교육감, 정읍, 남원, 김제, 그리고 완주, 순창, 고창 지역 조사 결과를, 마지막 날인 모레는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발표합니다. 선거구별 대진표가 확정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집행 과정의 투명성 때문에 논란이 뒤따라왔습니다. 전주시가 한 버스업체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10억 원이나 한 번에 선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한 버스업체가 전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내버스 경영 개선 지원금을 선지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전주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보조금 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을 모아서 미리 준 겁니다. 전주시는 이 업체가 지난 2월에 구입한 버스의 차량 보조금과 버스 기사들의 지난해 임금 인상분 등이 올해 전주시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앞당겨 지급했다고 해명합니다. 본 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고요. 차량 증차와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해서 버스 회사에 선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 선지급에는 논란이 뒤따릅니다. 전주시의 관련 조례는 보조금을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주시가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7개월분을 앞당겨 지급한 겁니다. 보조금 가불은 전주시 자체가 편법을 쓴 거고 전주시가 시내버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임금체불과 잦은 버스 결행 등으로 무리를 빚은 업체여서 전주시의 보조금 선지급은 결국 버스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제 막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해 농사를 그르친 농가가 있습니다. 농수로를 타고 들어온 바닷물을 논에 댔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을 머금어 파릇해야 할 모가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못자리에는 하얀 가루들이 남았습니다. 소금입니다. 한창 고개를 억세게 세워야 할 모들이 이처럼 모두 누워버렸고 온통 짠내가 가득합니다. 논에다가 바닷물을 댄 겁니다. 매년 써던 물인데 알고 보니까 완전 이거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짠내가 나고 소금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닷물은 농수로를 타고 거꾸로 들어왔습니다. 못 심어놓은 거 3,000평 다 이거 죽었고 그다음에 그 육모장에 있는 모판이 1,400개가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이번에 이거 못 심어봐야 나지도 않고 다 망한 거예요. 모두 7농가에서 논 29필지에 소금물을 채워 피해를 봤습니다. 뭐가 바로 고산지도 있지만 추후에도 고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 제대로 된 파악 여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군산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침수 예방 사업을 하며 배수 펌프를 새로 설치했는데 역류를 막는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침수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했는데 역류를 방지하는 기존 방식에 달라서 발생된 상황으로 좀 보이고. 군산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전문기관의 피해 감정을 의뢰해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한 해 농사를 그르쳐 멍든 농심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완주군이 농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남원의 특산물인 부각을 직접 맛보고 살 수 있는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농민이 직접 설계한 사업을 완주군이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완주군은 농가에 농산물 가공시설 등 자동화 설비를 지원해 일손을 돕고 소규모 저온 창고를 지원해 농민들이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정 사업은 기존의 메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자기가 신청함으로써 영농의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남원 광활로원 경회상가에 춘향의 부각 전시 판매장이 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김, 감자, 다시마 부각 등 45가지의 다양한 부각 제품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찹쌀풀 바르기, 건부각 튀기기 등 부각을 직접 만드는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매장 개장을 통해 남원에서 생산되는 부각이 건강하고 맛있는 전통 먹거리임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익산의 자매도시 중국 진강시의 신혼부부들이 익산의 주요 관광지에서 신혼여행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중국 진강시의 신혼여행단과 TV 방송국 관계자들은 어제 보석박물관, 나바위성당 등 익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여행 과정은 방송으로 제작돼 중국 현지 방송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영농철을 맞아 다음 달 22일까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는 일손이 부족하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찾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진행해 전문적인 작업들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